안녕하세요. 코딩화제입니다. 오늘은 백엔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얼마 전까지 백엔드 입문 시리즈를 연재했었는데 좀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개발 유튜버 분들께서 뭐 거기서 이제 다루는 백엔드 얘기가 제가 알고 있는 얘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정리 좀 해보고자 합니다. 뭐 내용을 일단 축약을 해보자면 뭐 API로 프론트엔드 운동하는 단순 작업이다. 플라스코나 스프링 등의 프레임워크 학습은 의미가 없다. 이미 기술들 다 나와 있어. 인공지능이 다 대체할 것이다. 뭐 이런 세 가지 얘기를 좀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백엔드도 좀 약간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내가 뭐 착각을 하고 있나 하고 위키피디아 통해서 이제 백엔드를 좀 검색해 봤는데 웹 안에 이제 백엔드로 일단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뭐 내가 뭐 당연히 백엔드가 그러겠거니 하고 그냥 찾아보지 않았던 것인데 내가 잘못한 것이죠. 우선 제가 경험했던 백엔드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007년도에 아이폰이 발표하고 2008년도에 국내에서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됐는데 그 이전에 제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왔었는지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 다녔던 회사는 웹하드 업체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없었고 한참 이제 잘 나갔던 업체들이었어요. 파일 전송 클라이언트를 유지 보수하는 직원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구조를 좀 그려봤어요. 사용자 입장에서 흐름을 좀 설명을 하자면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로그인하고 파일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제 파일 전송 클라이언트가 나오겠죠. 이를 통해서 파일 전송이 이루어질 텐데 내부 구조에는 뭐 사이트를 열어야 되니까 웹서버가 있겠죠. 예, 그때 당시는 PHP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일 전송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플 서버라고 퓨어 자바로 이제 그때 당시는 개발이 되었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웹서버, 어플 서버는 솔직히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만 다를 뿐이지 실제 로직은 같다라는 거죠.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창조해서 사용자를 인증하고 파일을 검색하고 그런 역할 면에서 비즈니스 로직은 같았는데 단지 규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웹서버와 어플 서버가 나눠진다. 이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PHP 언어는 너무 쉬운 언어여서 좀 괴리감이 좀 있었거든요. 서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클라이언트 분야로 준비해서 들어왔지만 웹 서버가 아닌 어플 서버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런 부분이 저한테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개발자에서 서버 개발로 전향한 그런 계기였습니다. 서버 개발자로 활동하다가 들어갔던 업체였는데요. 도서관에다 장비를 납품하고 도서관에 맞게끔 이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서버를 개발한 회사였어요. 그때 당시 이제 어플 서버 같은 경우 C 언어로 짜서 이제 지원해주고 있었죠. 각각 도서관별로 어떤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커스터마이징 했던 분위기였는데 아무래도 C 언어로 개발하다 보니까 어려웠죠. 제가 입사했었던 당시 이제 이 자바로 바꿔보자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도 이런 분야에 투입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좀 제약 조건이 있었죠. 이미 다 배포된 상태이고 뭐 사설 규격으로 만들어졌는지라 뭐 자바를 바꾼다 하더라도 규격 자체를 건들 수는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당시 생각했던 것이 뭐 코어 레벨은 퓨어 자바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위에 올라가는 비즈니스 로직은 스프링 프레임워크 아래에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저는 그때 당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이제 웹 프레임워크 전용으로만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나 둘씩 좀 소스를 까서 봤던 건데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만들었어요. 자바 코어 만들고 스프링 로드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솔루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배포를 했죠.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자신감이 좀 붙었어요. 이제는 저기 어플 서버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노하우를 갖게 되었고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죠. 하지만 이 생각이 크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한 2008년도 한참 이제 국내에서도 앱 개발의 시장이 커지는 시기에 이제 앱 개발 회사에 면접을 봤습니다. 그때 당시는 거기가 스타트업이었는데 지금은 중견기업으로 좀 발전한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연락이 왔었어요. 저는 연락 받고
뭐 이런 모양을 좀 상상했었죠 저는. 동시 접근, 메시지 분석, 데이터 처리까지 좀 약간 코어를 개발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좀 구축해서 이제 서비스를 지원하겠거니 꼭 면접 보러 갔죠. 그런데 아파치에 PHP를 써가지고 앱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버를 만들고 있대요 이미. PHP로는 어느 정도 뭐 한계가 있다 보니 자바로 좀 컨버팅해 보자, 그런 이제 목적으로 저를 불렀던 거죠.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아니,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그거 필요 없대요. 제이슨이나 규격이 있어서 웹 규격으로도 충분히 아이폰,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 모양을 보고 입사를 해볼까 하고 갔던 건데 지금 이거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니 말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순간 당황해가지고 뭐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입사를 못했던 건데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개발자의 가치는 떨어졌구나, 근데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 PHP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게시판만 개발하면 가능한 그런 쉬운 언어였어요. PHP야 규격의 차이로 인해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고 서버 개발 분야에 전망이 밝다고 생각했었는데 PHP로 앱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아이고, 아 이제 개발자가 설 자리는 없겠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한동안 좀 우울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참 하다가 좀 생각을 고쳤어요. 핵심에 대해서 따져보다가 다다른 것인데 인터페이스의 개선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 개선이 핵심이겠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백엔드가 생겨난 배경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백엔드가 웹 개발자에서 파생된 어떤 영역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웹 개발에 대한 초기 단계를 좀 설명을 해보고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구성을 한번 보면은 브라우저,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뭉쳐가지고 통합적인 개발을 하는 개발자가 웹 개발자예요. 그러니까 웹서버에서 주로 해가지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어떻게 출력할 것인지, 어떤 데이터를 설계해서 엮어야 될 것인지를 PHP, ASP, JSP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사람은 이제 웹 개발자라고 부르죠. HTML 코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데이터베이스 결과물을 꽂아놔야 될 것이고, 일단 리눅스 서버가 세팅되어 있으면 거기 안에다가 웹서버도 설치하고 MySQL도 설치하고 PHP도 얹어야 되는 그런 작업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웹개발자였어요.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은 웹개발자가 어떻게 백엔드 개발자가 됐는지 이제 그 과정들을 좀 그려본 거예요. 디자이너로 빠져나가고 퍼블리셔도 빠져나가고 그 웹개발 환경을 세팅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되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 둘씩 빠져나가면서 뭔가 남았다라는 개념으로 좀 나와 있는데, 자, 웹 개발로 시작해서 백엔드 개발로 진화됐을 때 남아있는 거, 데이터 제어와 API 지원. 저도 이 부분까지 뭔가 생각이 이게 도달하니까 아까 이제 생각했던 부분, 백엔드 개발자는 끝났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데이터 제어라든가 API 지원 같은 거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좀 틀렸죠? 좀 놓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간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게요. 대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에서 뭐 서비스 신규 개발을 했을 때 사람들 한번 그려봤어요. 뭐 서비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100가지 생각한 기능 중에 10가지를 추른다든가 그렇게 하겠죠. 여기서 단순하게 개발을 시작하면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제 간보려고 이제 만들기 시작할 텐데, 데이터베이스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테이블 단순하겠죠. 뭐 단순하니까 CRU도 심플할 것이고, 오픈된 서비스가 뭐 사용자 액션에 대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뭐 분석 없는 데이터가 좀 들어가겠죠. 그려놓고 보니까 이건 뭐 중학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생각이 드네요. 미성년자 고용법이 좀 걸리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은 그냥 알바 시켜도 이거 만드는 건 뭐 쉬운 일이다, 뭐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일까요? 뭐 이런 게 다면은 뭐 데이터 대여라든가 API 지원이 되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도 있긴 한데, 서비스가 성장했을 때의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죠. 뭐 가입자 수가 100만.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서비스를 볼 때 가입자 수가 100만이 넘어갔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 기준으로 볼 때 뭐 동조자 수는 50 이상이 될 거예요, 아마. 뭐 가입자 수가 그만큼 많으니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요구가 좀 늘어나겠죠. 근데 그렇게 돼 버리면은 뭐 단순한 테이블이라든가 CRUD 분석 없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처리 능력은 과부하가 걸릴 거예요, 아마.
이렇게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어찌 되든 간에 백엔드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해결 방안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대략 세 가지로 한번 좀 나열해 봤는데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항목들을 찾아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하지만 좀 시간 관계상 이 세 가지를 좀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늘어나니까 그에 관련된 테이블도 증가하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테이블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1억 건이 넘어가게 되면 그 성능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능 저하가 일어날 것이고, 요구사항이 급증하게 되면 이제 기능을 수정해야 되겠죠. 뭐 가급적이면은 API를 건들지 않고 뭐 개선을 하겠죠. 뭐 소팅을 바꿔준다던가 필드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준다던가에 대한 작업을 먼저 트라이를 해볼 건데,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선 테이블이 더 추가가 될 것이고 아니면은 기존 테이블에 필드가 추가가 될 것이고 좀 복잡해지겠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인에 대한 필요성은 처음에 비해서 많이 요구가 될 것이고요.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늘어난다는 것은 검색에 대한 기능이 더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데이터베이스가 검색을 또 커버치는 기능도 있긴 하지만 뭐 데이터가 이미 늘어나고 있는데, 게다가 또 2차원적인 검색을 요구한 게 아니라 다차원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는 좀 한계가 있죠. 검색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다양한 검색 기능들을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용자 콘텐츠 이용에 대한 추천 서비스를 지원을 해줘야 돼요. 쇼핑몰 같은 경우 뭐 사용자가 무엇을 구매하거나 조회했을 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상품을 좀 사겠구나, 이런 것들 좀 필요하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 분석을 해가지고 서비스에다가 반영을 해줘야 될 부분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걸 취합하는 것은 백엔드 개발자예요. 네, 그런 것에 대한 역할이 좀 커질 것이고요. 서비스가 성장하게 되면 문제가 하나둘씩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재현을 해서 이제 해결해 가야 되는데 모두 백엔드 개발자가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인工지능이 있으니까 뭐 해결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질문할 것인데요? 그 인工지능한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니 에러 자체가 영업 기밀 사항일 텐데 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데요? 그게 개발자가 아닌 비개발자가 대응이 가능할까요? 뭔가를 좀 물어보더라도 이것을 구현한 원작자나 이 흐름을 알고 있는 개발자가 이런저런 것들 필터링해서 뭐 질문을 해야 좀 결과물이 나올 텐데, 단순히 그냥 인공지능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기에는 백엔드 개발자가 가치가 없다고 뭐 결론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백엔드의 본질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리고자 해요. 단순히 CRUD에서 API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지원한 영역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백엔드를 가두지 마세요. 웹 안에 백엔드가 있는 건 맞는데 좀 반대로 생각해서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CRUD를 하기에는 백엔드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데이터베이스만 타겟으로 본다 하더라도 크롤링을 해서 데이터를 좀 태워넣어야 될 부분도 있고, 뭐 기존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백엔드가 아니어도 뭐 통계학자나 어떤 데이터 분석가들이 뭐 이런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지만, 어찌 되든 간에 서비스에 녹이기 위해서는 백엔드 개발자가 그걸 다 취합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백엔드 개발자고요. 인공지능 때문에 망한다고요? 제가 아까 2008년도 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미 망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망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까지 이게 백엔드 개발자로 진화해서 왔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망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서 뭔가 변화될 것이라 뭐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달라질까 나열을 해봤는데, 서비스 형태가 챗봇 형태로 일단 많이 확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대화를 하면서 서비스가 지원된 형태로 많이 변화가 될 것인데, GPT를 운용해서 챗봇이 개발되는 경우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이라면 백엔드 개발자 당연히 투입이 될 것이고, 통화 서비스까지 뭔가 서비스 확대가 될 것인데 중개자 역할로서 백엔드 개발자가 필요할 것이고, 이 파인튜닝이라는 것은 특정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여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인데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백엔드 개발자로서의 역할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파인 튜닝에 대한 응용안으로 인제 여러 가지 운영 체제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커널 오픈 소스를 좀 약간 넣어 가지고 파인 튜닝한 다음에 뭐 그런 인공지능한테 뭐 자동차에 필요한 뭐 운영 체제를 만들어 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IoT 기기들이 좀 있는데 운영 체제 뭐가 필요할까? 만들어 줄 수 있겠니? 만들어 주겠죠. 뭐 완벽하진 않을 거니까 어떻게 테스트해 봐야 돼? 혹은 어디를 어떻게 수정했어? 뭐가 문제였던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알아서 답할 것이고 뭐 수정이 되겠죠. 뭐 그러면은 좀 기존의 운영 체제를 만들었던 방식보다는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아요.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개발자. 분야를 좀 한번 예상을 해 볼게요. 저도 좀 보니까 이게 좀 발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적어 봤는데 의료 필요할 것 같고요. 법률 같은 경우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맨날 들어봐도 법률 막상 당하다 보면은 뭐 막막해요. 이런 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류 전문은 뭐 말할 필요 없겠죠.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약간 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전에 이거 이전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백엔드는요. 특정 도메인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높다고 봐요. 왜냐면 도메인 필요 없어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백엔드 개발자예요. 제가 여태까지 백엔드 개발을 적어도 10년 이상을 해봤는데 무슨 문제가 터지거나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다 할 때 가장 먼저 백엔드 개발자한테 물어봐요. 이거 서비스 할 건데 문제가 터졌는데 좀 찾아봐라. 여러 가지 분야를 통틀어 가지고 어느 서비스가 어떻게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를 가장 먼저 반응하며 파악한 사람이 백엔드 개발자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특정 도메인에 들어가서 개발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고 거기 안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 더 많은 고민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보람돼요. 하지만 피난하기 위한 선택이라면 좀 이 생각 먼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백엔드 개발자는 단순하게 CRUD라는 웹 개발자가 아니에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개발자예요. 가장 먼저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백엔드 개발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좀 약간 백엔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저도 이제 인공지능을 뭐 하나 둘씩 찾아보면서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저도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내가 이러려고 개발자가 됐나? 좀 그런 생각도 많이 좀 들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 둘씩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